안녕하세요. 더한투자자문 노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입학식도 메타버스로 한다고 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타버스의 국내 관련주들을 한번 알아보고 또 이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제가 국내 관련주 하나를 띄워놨는데 이 관련주가 어떤 거고 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기 전에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이제 어원을 먼저 보면은 그리스어로 뭐 초월을 뜻하는 뜻의 메타랑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 SNS 서비스가 메타버스의 사례라고 하죠. 이제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들을 보면은 바로 닌텐도 동물의 숲이 있어요. 게임에서 가상세계에서 이제 다른 게이머들이랑 낚시나 뭐 식물 재배, 뭐 집 꾸미기, 뭐 이런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뭐 교류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이 메타버스인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실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지금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욕구가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포트나이트에서 트래비스 스콧 공연 만난다 이런 제목인데 보시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트래비스 스콧이 인게임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온라인 공연을 한 거죠. 캐릭터로 이렇게 게임 내 아바타로 공연을 한 건데 이게 2020년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4월인데 더 재밌는 게 트래비스 스콧이 2019년도에 오프라인 투어를 하면서 1년 수익을 냈던 것보다 2020년도에 이 게임 안에서 한 번 공연한 게 수익이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출이 10배가 났대요. 한 번만에. 그것도 게임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또 가져와 봤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방탄소년단도 이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포트나이트 자체가 국내에서는 좀 밸류가 미미한데 해외에서는 꽤 큰 밸류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시도들의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국내로 넘어가면요.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게임이 대표적인 메타버스예요. 이 제페토라는 게 게임 내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기 아바타로 게임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춤을 추고 뭐 이런 콘텐츠예요. 뭐 게임 안에서 자기가 입는 옷들을 뭐 직접 디자인해서 입을 수도 있고 자기가 디자인한 옷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뭐 일종의 가상 사회 같은 구조예요. 또 이제 뭐 아시아 중심으로 북미, 유럽 같은 이런 전 세계 누적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하는데 여기 블랙핑크도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 9월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 팬사인회에서 팬사인회 참여자가 5천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산업 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들이 국내에서는 대부분 VR 쪽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VR 제품을 통해서 좀 활용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런 세계 거대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VR 기기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 VR 장갑에 대한 특허도 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기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VR 쪽 사업을 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VR 기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지금 VR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거는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는 시장조사기관의 발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규모가 현재 1,900억에서 2025년까지는 2,8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로는 한 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산업은 현재 굉장히 좀 유망하고 시장에 관심도 계속해서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럼 현재 이 유명한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국내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볼 건데요. 현재는 국내에서는 엔게임과 한빛소프트 그리고 선익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엔게임은 제가 5점을 줬고 한빛소프트는 6점을 줬죠. 그리고 선익시스템은 3점을 줬고요. 예, 이 점수의 기준은 메타버스라는 테마, 업종에 관련해서 가장 관련성이나 수혜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했고요.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먼저 엔게임은 꽤 예전부터 VR에 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몇 차례 VR 게임 출시도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빛소프트는 오디션이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제 노른자 유저층이라고 불리는 헤비, 그리고 고정 유저들이 단단한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오디션의 VR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아직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선익시스템은 OLED 증착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미 과거에도 메타버스로 주가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어요. 이 OLED가 VR에 쓰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각각의 모멘텀들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세한 기업들을 좀 보면은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 날짜 보시면 2016년도죠. 꽤 예전부터 VR 게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기업입니다. 또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개발에 나섰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 엔게임도 VR 관련 대장주 이런 위치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현재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이게 이 이미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제페토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아바타가 게임 속에서 춤을 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주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나 접근성 이런 거 자체가 좀 남달라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또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이슈도 있고 또 과거 VR 스포츠 교실을 만들기도 해서 그나마 현재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익시스템은 이 위 두 개처럼 게임주가 아니라 제조업이에요, 이 회사가. OLED를 만드는 제조업인데 이 OLED를 수주받아서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저번 영상에서 제넥신의 코어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선익시스템은 사실 그 코어라는 게 좀 부족한 회사예요. 단순하게 VR 장비가 늘어나면 OLED 공급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 사실 이 선익시스템 회사 재무가 좋지도 않고 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수주를 받아서 제조를 하는 기업이어서 별로 그렇게 추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럼 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한빛소프트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는 섹터가 4개가 있어요. 그게 바이오, 게임, 엔터, 창투사 이 4개의 섹터가 사실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한빛소프트는 이 4개의 섹터 중에 하나인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여서 사실 저번에 했던 바이오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게임주는 재무제표가 현재 좀 좋지 않아도 출시한 게임이 만약에 좀 성적이 좋고 대박을 치면은 실적 개선이랑 같이 주가도 한 번에 오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로 게임주를 판단하는 건 사실 잘못된 접근 방법인데요. 그래도 저번처럼 이게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간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요. 매출액 자체는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 3분기까지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 자체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네요. 신호 자체는 전부 다 좋아 보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현재 좀 크게 흑자를 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살펴봤는데 위에 분명히 이제 영업이익이 났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마이너스죠. 네, 재무제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상으로는 수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현금 들어온 게 없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투자를 이번 연도에 그래도 좀 했네요. 돈을 어디서 좀 땡겨왔고. 이게 VR 관련 사업이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대차대조표를 좀 봤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예, 결손금이 312억 있어요. 마이너스 312억이 결손금이에요. 근데 저번 제넥신과는 다르게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잉여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결손금이 너무 크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결손금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좀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이랑 결손금 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해 한 해 나오는 게 아니라 누적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가 태생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이익잉여금을 전부 다 누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게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손실이 쌓여서 마이너스인 건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마이너스였던 건지는 사실 그 전에 것들을 다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결손금이 크고 자본 잉여금도 많지 않아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이제 부채 탭을 봤는데 뭐 이렇다 할 단기 부채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 차입금도 없는 상황이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많지는 않고요. 뭐 부채가 이렇게 막 이렇다 하게 큰 부채들은 없는데 네, 그리고 이어서 자산 탭을 좀 봤는데요. 뭐 사실 이렇다한 특이점은 별로 없고요. 종합적으로 그냥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뭐 당연히 안 좋은 재무제표고요. 저번에는 뭐 비슷하지만 다른 제넥신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오히려 좀 탄탄한 재무제표였고요. 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가 지금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회사에도 돈이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조금 위태위태한 상태다. 근데 뭐 게임주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게임주가 사실 재무제표와는 큰 연관성이 있지가 않아서 그냥 뭐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차트를 좀 볼 텐데요. 현재 한빛소프트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즘 메타버스가 흥행해서 그런지 끝도 없이 올라가죠. 예, 오늘이 3월 8일인데 오늘 장세가 초반에 좀 올라왔긴 했는데 또 장이 오후로 넘어가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지켜준 모양새고요. 코로나 최저점을 시작으로 해서 1,400원에서 현재 최대 7,0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배가 약간 안 되는 정도인데 근데 역시 한빛소프트가 가장 연관성이 깊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엔게임이나 선익 시스템을 봐도 상승해주는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